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공매도 금지로 폭등했던 증시가 오늘은 좀 가라앉았는데, 일단 당분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좀 좋아지는 기업.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업의 실적이지 공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많은 기업들 중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도 능력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수급 보시고. 근데 그거는 트레이딩 잘하신 분들의 일이지.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랑은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쪽은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도 돈 잘 벌고 앞으로 좋아지게 보고 이런 실적 보고서 보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빠지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공매도 이슈만으로 이렇게 편승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오래 가진 않아요. 절대 그런 수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막 급등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아니면 너무 이제 이 공매도 어제처럼 쇼커버링 해서 실적이나 이런 거 안 좋은데도 막 다 폭등하잖아요. 그런 거 오히려 정리를 해야죠. 줄여놓고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체를 하시든지.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막 오르는데 쫓아가는 건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안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일단 오늘은 이제 메리츠증권의 이수정 연구원님이 이제 내년도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연중 고위층의 연설이 좀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TKG 휴캠스, 롯데정보통신, 주성엔지니어링, 가온칩스, LNF, 코스메카 코리아, 현대오토에버, 솔루엠, KCC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빠르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좀 어려워 보이시면 무슨 수학 공식인데, 주식의 가치는 주주의 현금 흐름 있죠. 이게 배당 성향이라고도 해요. 배당.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 할인율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 할인율, 요게 크면 안 좋은 거죠. 주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 주주 현금 흐름 뭐냐면 주주들한테 많이 배당도 해주고 이런 거죠. 많이 나눠주는 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주식가치 당연히 올라가는데, 밑에 이 분모는 할인율이 뭐냐면 무위험 이자율은 금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국채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 당연히 안 좋아져요. 주식가치. 뭐냐면 분모가 커지니까. 우리 이제 수학 공식에 의해서 분모가 커지면 저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는 낮을수록 그래서 좋은 거고,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저걸 두 개 더하는 게 할인율인데, 위험 선호도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얼마나 감내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식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 저 위험 프리미엄이 떨어져요. 근데 저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더 많은 대가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난 것 같아요. 근데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높아진다면 할인율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니까 주식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아무리 대상을 찾아봐도 주식만 한 게 없다. 지금 주식이 최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2020년대 20년 말에 코스피 폭등할 때 그때가 그 구간이었죠. 그럴 때는 주식 가치의 저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이런 공식이에요. 근데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떨 때 주가가 좋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으면 이래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그 사람들이 주식을 하려는 그 심리. 그러니까 마치 올해 2차 전지에 막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져요. 주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급등한 거죠. 약간 그런 겁니다. 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주 현금 흐름 이 분자는 기업마다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주주 환원율이 마이너스에 육박한다. 이게 정말 뭡니까 이게? 예. 이건 진짜 뭐 제가 기업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좀 되새겨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정말 뭐 창피할 일이죠.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특히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주 환원만. 근데 우리나라는 저게 마이너스 육박한대요. 이 계산에 의하면.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이거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거기 그 캠페인 좀 참여하시라고 상법 개정. 예. 어제 그러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방송에서 그 상법 개정 그거 다시 한번 그 서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예. 이 주주 가치가 올라가요. 환원율이 현금으로. 그러면 주식 가치 당연히 올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괜히 서명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올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주가가 올라간다니까요. 저런 노력에 의해서. 예.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저게 너무 낮아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건전성은 더욱 중요한 게 한국의 이자 보상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갚는 거예요. 이 이자 보상 비율 1 이하면 그 기업들이 많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이 고금리 환경에서 취약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낮고 주주 환원율 보이세요? 지금 이 뭐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예. 그러니 이제 한국 주식을 무슨 뭐 투기다. 한국 주식에서 무슨 장기 투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기업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죠? 예. 제도 개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많이 달라지곤 있어요. 사실 많이 바뀌곤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다는 거죠. 예. 이게 미국은 주주 환원율 보이세요? 78? 이러니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비싼 거죠. 예. 근데 한국도 저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어제 그 공매도 그거 있잖아요. 뭐 이유는 뭐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 다만 어제 이복근 금감원이 뭐라 그랬죠. 개인주주 보복어가 우선이다. 예, 그게 사실이면 지금 바뀐 거예요. 뭔가 생각이. 주주 가치를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고 또 안 나오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라면 이게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정말 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한국이 좀 너무 낮다 이거고, 근데 기업마다 다르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기업은 그만큼 대접을 받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주주 가치를 환원을 많이 하니까. 한미 반도체, 하이로 코리아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죠. 자사주 소각. 얼마 전에 네이버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업들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사주 소각 열심히 해주고, 특히 한미 반도체가 지금 비싸서 저도 이 가격은 솔직히 비싸다고 말씀드리지만 주가 오늘도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계속 소각을 해요. 반도체 기업인데. 예, 대접 받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업이 더 대접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기업이 있다면 예,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위험 이자율인데 금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금리가 낮아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엔 낮아지는데 옛날에는 금리가 1에서 2%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는 3에서 4%가 일상이 될 겁니다. 이제 5는 안 넘어가요. 내년엔 좀 낮아져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옛날만큼의 하락은 없어요. 옛날엔 여기였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낮았는데 여기입니다. 어려운 거죠. 낮아지기.
그러면 옛날보다 할인을 많이 해요. 거기다 세 번째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가 막 5% 됩니다. 대한항공이나 이런 채권이 5%예요. 국채가 4%. 근데 주식 수익률이 물론 더 높긴 하지만 채권은 비교적 안전하잖아요. 내가 원금 보장도 되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매년 이자도 5%씩 꽂아주고 주식 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금리가 이렇게 높잖아요. 아니 주식은 위험한데 은행 예금 금리가 4%, 3%, 한국의 제일 안전한 국채가 금리 4% 준다? 근데 내가 주식을 굳이 해야 되나?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고객 예탁금 엄청 떨어졌어요. 그럼 뭐죠?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야, 주식 말고 딴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럼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 가치가 좀 안타깝게도 금리는 높죠. 저 위험 프리미엄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죠. 주주 현금 흐름은 여전히 안 좋죠. 그러니까 좀 암울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주식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바뀌면 우리나라도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그 미국 은행 파산도 있었고 크레딧 스위스, 한국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이 있었죠. 그때 정부가 적극 방어했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확 떨어졌어요. 야, 주식해도 되겠다. 예.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어요. 거기다가 공매도 전면 금지. 이것도 어찌 됐건 정부가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을 떨어뜨려줘요. 정부가 되게 적극적인데 주식. 그러면 이제 위험 프리미엄. 그래서 이건 주식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가 폭등했잖아요. 예. 그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걸 이제 수학 공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물론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뭐 당분간 물건은 같죠. 뭐 그거는 뭐 얻는 게 있으면 또 있는 게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우선순위는 뭐 MSCI는 아니다.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대체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도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또 올라가면 주식.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비트코인의 열풍은 예전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금과 비트코인이 주식을 대체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해서 주가는 움직인다. 근데 올해 챗 GPT하고 2차 전지만큼 어쨌든 강력한 주식을 사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스토리 있죠. 이게 있으면 또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예. 2차 전지도 뭐 어제야 급등했지만 주가가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떠나셨고. 예.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주주환원이다. 주주환원 개선되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그런 걸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 괜찮다. 성장주 HBM 관련주나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과 가치가 결합된 게 반도체예요 지금. 그래서 전공정도 괜찮고 또 2차 전지는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일단 좋아진 건 맞는데 아직 실적 오늘도 보셨잖아요. 어제 LNF 물론 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보면 나쁘진 않은데 일단 숫자는 만족스럽지 않고 뭐 에코프로 BM도 뭐 안 좋고요. 한 증권사는 적자 날 거다 4분기에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으니까 2차 전지도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읽기로는 그 다음에 B2C 소비자 대상으로는 좀 불황형 소비가 유행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후에 오픈런과 보복 명품의 시대는 좀 종료된 것 같아요. 이 고금리 시대에 명품 살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가 지금 뭐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데 보면 예, 저가 인디 브랜드 잘 되잖아요. 그래서 OEM, ODM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인그루들의 예전에 기억나시죠? 저희 당사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거 긴 장문에 한번 9월인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OEM, ODM 잉글우드의 코스메카 코리아 어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숫자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딱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황형 시대에 이런 게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보단 미국 향이 낫다. 왜냐하면 미국이 또 더 소비 여력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뭐 미국의 소비는 좀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았다가 좀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한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B2B는 명확하죠. 뭐 AI, 생성형, 리쇼어링,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뭐 이거는 계속 가는 트렌드고, 그 다음에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투자를 하죠. 막 인프라 투자. 그래서 저는 특히 중동 쪽, 중동의 외국인 투자도 늘고, 중동 사우디도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는 이유가 경제 발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손 잡고 좀 나아가겠다는 거죠. 유럽까지 연결해가지고. 네옴시티 괜히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나 인프라 회사나 아니면 뭐 피팅 회사, 뭐 이런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중동 국가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죠? 게임사 막 투자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AI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브랜드 주식은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그만큼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시대가 좀 꺾이고 있는 거고요. 중동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염두에 두실 게,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막 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되도록 주식 사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락하는 날 분할로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연준 의장이 뭐 얘기한 게 뭐냐면, 장기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 그 자체가 금리 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금융 환경이 긴축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것처럼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 달러가 강한 거,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자동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생긴대요. 그러면 더 이상 금리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가요. 금리가 급락하고 장기 금리가, 달러 약해지고 주가가 급등해요. 최근 며칠간 이 반대로 가버렸죠. 그럼 뭐요? 연준 의장이 말한 거랑 또 반대가 돼요. 그러면 또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또 만지작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연준 위원들이 한 번씩 세게 시장을 눌러버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발언을 세게 해가지고. 예. 꼭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주가 오르는 게. 연준 위원들 생각은 그래요. 너무 오르는 걸 원치 않아요. 계속 긴축 환경을 만들어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알고 계시면, 아, 주가 급락할 때 투자하는 게 좋겠구나. 오르면 누르겠구나. 의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예, 누르려고 하겠구나. 어차피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 증시에 연동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처럼 뭐 이렇게 급락할 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오늘처럼 막 흔들릴 때. 예, 앞으로도 이게 반복될 거니까. 예,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비싸게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아요, 이 시장에서. 예,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이런 연준의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예, 아무튼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요새 주식시장 올랐으니까 경고 멘트를 날리면 주가 빠질 거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뭐 부채나 이런 데 또 집중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주가 랠리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오늘 어떤 발언 하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 카지노 중국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지노 주들이 갑자기 주가 폭락한 게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실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드라백은 카지노에서 여러분이 만약 카지노 가잖아요. 이렇게 바꾸죠. 칩으로. 그걸 드라백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죠? 이 카지노 회사들의 매출이죠. 이게 중요해요. 드라백이. 근데 이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2019년 10월 대비 98%나 돼요. 그러니까 드라백은 큰 문제 없어요. 중국 VIP는 이렇게 지금 많이 드랍을 하고 있어요. 220억에서 2월 달에 1123억. 근데 왜 실적 안 좋았냐? 홀드율 때문에 그래요. 홀드율은 뭐냐면, 여기 딜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카지노 뭐 드라마 보면 이렇게 앞에 누구죠? 예전에 최민식 씨가 하던 그 카지노 있죠. 거기에 이제 호구로 나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예. 그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앉아 있고 앞에 딜러가 있고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뭐 딜러가 만약에 이겨요. 딜러가 이기면 홀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가 얼마만큼, 카지노가 이긴 비율이에요. 손님하고 대결해가지고 카지노가 이긴 거. 이게 높으면 카지노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3%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팍 떨어졌어요. 그러면 카지노가 돈을 잃은 거죠.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저거는 일시적이거든요. 드랍액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칩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운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의도적으로 이벤트와 프로모션 또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매출 감소는 때문에 주가 폭락했다. 그거 오히려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떤 이게 데이터를 볼 때 이런 걸 명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숫자가 좋다, 단지 숫자가 나쁘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그걸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오히려 나아질 거다. 예. 그래서 외인 카지노, 저도 외인 카지노를 나쁘게 안 보는 게 오히려 주가가 한 번 더 빠진다면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게 중국인들 아직 제대로 한국에 오지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 비자 발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대기 상태가 엄청 많대요. 그 비행기도 별로 없어요. 오고 싶어도 호텔도 부족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차츰 나아지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한국에 방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올해는 어렵지만 지금 몇 년 동안 못 왔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이 중요한 또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과 한국은 그동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미국과 손을 좀 잡은 형국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한국을 또 등한시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라도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 완전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카지노 회사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뭐 가격이 싸졌을 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 엄청 빠졌죠 최근에 카지노주들 한참 가다가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은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투자증권의 윤영식 연구원님은 TKG 휴캠스를 적어주셨고 실적은 기대보단 잘 나왔는데 일단 전분기보다는 역성장했고요. 암모니아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데 판가 인상이 후행적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원재료가 암모니아인데 이거를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죠. 그럼 얘도 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늦어요, 지금. 얘는 먼저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돼? 실적 안 좋아지겠죠. 역성장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뒤늦게 반영을 하니까 결국 좋아지겠죠. 근데 4분기는 또 정기 보수까지 해가지고 그럼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정기 보수 이후에 가동률 올라가니까 아마 4분기 실적은 추정치보다는 좀 오르지 않겠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모니아 가격 상승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예요. 화학회사 실적 안 좋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적자도 아니고 꾸준하게 돈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도 지금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보세요. 완전 바닥이고 순현금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이제 증권사마다 추정이 다른데 적게는 3.5에서 6%까지. 뭐 얼마를 줄지 모르겠어요. 주가도 싸고 이익 안정성도 높고 주주 환원율도 낮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물론 재미는 없죠. 재미는 당장 없지만 근데 이 회사가 또 CNT 도전제 지금 하잖아요. 그 어디죠? 유럽에 하는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그럼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밸류 아직은 그게 전혀 반영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싸게만 투자한다면 나쁘진 않다. 롯데정보통신은 그 IR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롯데그룹의 모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는 게 SI 사업부가 하는 건데 그게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세븐일레븐이요. 차세대 이 디지털로 전환을 했나 봐요. 그럼 당연히 롯데정보가 해줍니다. 삼성그룹은 삼성 SDS가 해줘요. 각 회사마다 있어요.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 그런 회사들이 그룹사에 뭔가 디지털 전환을 할 때 다 담당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니스톱, 롯데웰프드, 일진머티리얼즈 여기도 다 계열사니까 일진이 아니라 롯데머티리얼즈 아닌가요? 롯데 그죠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 일진머티리얼즈였으니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이런데 적용이 된다. 그 전기차 충전회사 하나 있죠. 에비스
EV시스인가요? 예, 이름이 좀 부르기 좀 어려운데 EV시스 여기가 어쨌든 롯데그룹 주차 면적이 꽤 큰데 25년까지 의무적으로 3,352대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예요. 신규 건물은 5%.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공공기관 매출이 많지만 롯데그룹 매출만 해도 꽤 크다는 거죠. 설치해야 되니까.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에도 주차장 있잖아요. 그 초고속 충전기 제조에 또 강점도 있고 아파트의 충전기는 대부분 저가형이래요. 아마 교체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당장은 뭐 충전 수요가 많지 않은 게 뭐 전기차가 아직 많이 안 팔리니까. 근데 언젠간 바꿀 수밖에 없고요. 또 EV시스 지분 3.3%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데 아마 해외 연망이 있으니까 SK 시그넷이 미국 진출한 것처럼 이런 걸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표준 채택을 하니까 테슬라 충전 그거 많이 채택하잖아요. 이게 제가 영상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슈퍼차저가 정말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꽂으면 되니까. 예, 그런 좀 장점이 있는데 그 영향 안 받을까. 근데 특별히 규격이 표준화돼도 기술력 문제는 없고 지금 깔려 있는 거 어댑터 또 끼우면 된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가 다 독점하지는 않을 걸로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위주로 하니까 큰 영향 없다. 이 내용이고 4개의 데이터 센터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핵심이에요. 어제 네이버도 기억나세요? 어제 제가 보고서 보여드린 것 중에 인건비 내년엔 증가 크지 않다. 똑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이슈가 끝나요. 그럼 내년에 일단 이것만으로도 하방이 단단해요. 거기다 배당도 확대하겠다. 생성형 AI 우리도 준비한다. 삼성 SDS처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의 무인 점포수입니다. 예. 여기 세븐일레븐이죠. 여기 무인 매장이 얼마 안 돼요. 3.6%. 이마트는 25%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낮을수록 좋죠. 더 전환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건 롯데 정보통신한테 뭐 좋은 표죠. 예. 자, 그래서 일단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예. 다만 위가 열리려면 저 전기차 충전이나 뭔가 성장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 또 그룹사 투자 수혜. 그래서 지금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예. 하방도 굉장히 단단하고. 단 이제 언제 열리느냐 그거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갖고 계신 분들 항상 좀 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작년 말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본 걸로 기억나요. 그때 10,000원 초반 할 때. 주성 엔지니어 어떻게 해요? 주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랬죠. 그게 10,000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30,000원 넘었어요. 정말 주식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투자한다는 게 최악일 때 투자할 수 있을까? 반도체를. 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실적은 안 좋았지만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는데. 근데 중국 메모리 고객 수주권이 이번에 잡혀가지고 예. 근데 또 태양광 사업이 또 이번에 수주권이 이번에 다 태양광 쪽은요 이익률이 낮대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예상보다 좀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이 회사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ALD 장비의 우리나라에서 2대 업체 삼성은 유진테크 하이닉스는 주성엔진 그 두 개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이 ALD 장비는 차별화될 거다. 왜냐면 이거 미세공정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비 회사 그거는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전공정에서 이 회사들은 아마 다른 회사랑 차별화될 거다. 이번에 실적에도 그런 게 나왔고 연말부터 1비나노 그러니까 지금 미세공정이죠. 이걸로 전환하고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요. 실제 수주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쪽도 4분기에 반영이 된다. OLED 쪽. 디스플레이 장비도 해요. 내년에 영업이익률 23% 정도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실적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린 거지만 이제 와서 주성을 사겠다. 그건 솔직히 반대입니다. 뭐 아무리 여기서 더 가더라도 예, 지금은 비싸졌어요. 예, 지금 이미 억개 이상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향입니다.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여기서 2배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늦었다 싶으면 기다리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 훈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 아시잖아요. 제가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를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많이 말씀도 해드렸지만 이제 와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사겠다? 그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내용은 좋아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예. 가온칩스도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예전에. 이거 디자인 하우스죠. 그러니까 그 DSP가 있고 VDP가 있어요. VDP 뭐냐면 디자인 하우스는 뭐죠?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딱 삼성한테 주면 삼성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조용 설계도로 누가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삼성이 그거 보고 만들거든요. 제조용 설계도 만드는 회사가 바로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근데 두 종류예요. VDP는 삼성이 만약에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았어요. 엔비디아가 딱 그 누구죠? 아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CEO. 아무튼 이 엔비디아가 이재용 회장한테 딱 가가지고 젠슨왕이 야 이거 좀 만들어줘. 설계도 줄 테니까. 그래서 그래 일단 받았어요. 근데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면 가온칩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좀 바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줘. 그거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삼성이 그게 VDP예요. 예를 들면 약간 수동적인 거죠. 삼성의 오더를 받고 하는 건데 저 DSP는 뭐냐면은 가온칩스가 먼저 젠슨한테 그냥 가요.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칩을 삼성에 맡겨서 만들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당연히 여기가 더 높은 이익을 받겠죠.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기특하잖아요. 수주를 먼저 따오니 얼마나 좋아요. 너 잘했다. 떡 하나 더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DSP가 훨씬 좋죠. 가온칩스는 DSP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저도 이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뭐 랜덤 지터 시뮬레이션 한번 요거는 뭐 검색해 보시고 아무튼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하우스가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온칩스랑 AD테크 아시죠? 그다음 비상장 중에 이번에 상장합니다. 한 회사. 거기가 이제 이름이 뭐였죠?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에이징랜드. 여기는 TSMC 쪽이에요. 얘는 좀 달라요. 이번에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여긴 TSMC. 그래서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근데 고사양 제품을 많이 설계를 해줘요. 그래서 검증돼 있고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경쟁사들 보면요 주가 이렇게 올랐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얘도 올라가는 게 맞았고 좋았죠 그동안 주가. 단 저는 지금은 반대입니다. 똑같아요. 비싸요. 24년 올해가 아니고 내년 기준으로도 PER 25배에다 PBR이 4.6배.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라도 혹시 급락할 때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NF는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고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양극재가 오늘도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요. 선물 쪽에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요. 현물 말고요. 선물. 그러니 뭐 좋을 리가 없죠 지금.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의 리튬 가격이 올라야 돼요. 양극재가 가려면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자꾸 빠지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아직은 2차 전지 좋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업체마다 좀 다르죠. 근데 양극재는 확실히 좋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좀 명백한 팩트니까 조금 냉정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LNF는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오른 것도 없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테슬라, LG엔소, 4680 배터리 이쪽 그 다음에 그동안 지연됐던 신규 수주도 계속 확정이 될 것 같고 또 응급제도 하고요. LFP도 하고 단결정 양극재 이거 다 한번 설명해드렸죠. 예전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제가 그 권영수 부회장과 LG의 권영수 부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배터리 거기에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LNF예요. 근데 뭐 주가는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저는 25년도를 보면 분명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뉴스로만 나왔지만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였나요? 아니면 노스볼트 저 스웨덴에 거기에 뭐 양극재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당분간 안 좋을 겁니다. 당분간 뭐 좋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25년도를 본다면 주가는 이제 내년 하반기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은 이 급락을 오히려 이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이차전지를 저도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지만 모든 걸 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업체별로 이제는 선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다 빠질 만큼 빠졌는데요. 뭐 여기서 뭐 굳이 뭐 이차전지를 나쁘게 볼 이유 있나요? 이 안에서 뭘 고를까? 이걸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LNF는 퍼가 25년 기준으로 15배밖에 안 돼요. 에코프로비엠은 40배인데 예. 그러니까 뭐 저밸류 측면에 포스코 퓨처엠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상대적으로 되게 좀 LNF가 할인을 너무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좀 부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한유정의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좋아서 목표가 올렸고 확실히 인디 브랜드가 잘 돼요. 예. 여기 그 자회사 잉그루드랩 아시죠? 여기 같이 발표했거든요. 잉그루드랩도 프리미엄 고객 비중이 높은 잉글우드랩은 그 현지 중고가 화장품 소비 둔화로 좀 안 좋았대요. 근데 잉그루드랩 코리아 있죠. 저기 인천에 있는 거. 거기는 150%나. 여기는 인디 브랜드에 납품돼요. 명확하죠. 아까 요 앞에서 그 이수정 연구원이 썼던 그 자료랑 똑같죠. 일맥상통하죠. ODM 좋다. 근데 그 중에 인디 브랜드나 이런 비중 높은 기업들 좋다. 명확하게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와서 이거 투자하는 건 늦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미국의 선케어. 잉그루드랩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선케어. 미국 사람들이 피부암 걸린 사람들이 꽤 있대요. 휴 잭맨인가 그 사람도 유명한 그 늑대 뭐였죠? 늑대 그 뭐죠? 이름이 그 영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피부암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선크림을 안 발라서. 예. 그래서 선크림 저도 매일 발라요. 저도 선케어는 항상 바르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안 발라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럴 때는 아예 화장품 잘 안 발랐어요. 그냥 스킨만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여기에 약간 검버섯 같은 게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발라요. 선케어. 네,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르는 이유가 이렇게 피부암 방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미국에서 알려지고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공장인데 이 미국에 이 선케어 수출하려면 제조하려면 FDA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잉그루드랩 공장 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수혜니까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거나 급락할 때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너무 올라서 좀 관망 필요할 것 같고 하이투자의 조희승 연구원님 목표 주가 22만원 현대오토에버 이번에 실적 때문에 주가 급락했죠. 중장기 성장 지속될까? 근데 지속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오토에버는 두 가지입니다. 내년엔 현대차 그룹, 내후년엔 자동차 쪽이에요. 이걸 나눠서 보세요. 내년에 기업형 아까 롯데정보통신하고 비슷해요. 롯데그룹이 디지털 전환하니까 수혜 받죠. 똑같아요. 현대차가 공장을 다 이 자동화 시켜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 공장 같은 거. 이게 좀 많아요. 조지아 내년에 미국, 현대차 울산 공장, 기아 공장, 기존 공장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러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면 100억에서 200억 수준의 단가가 500억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또 조지아 공장은 800억 수준의 매출 추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또 인도에서 GM 공장 인수했죠. 사우디 반조립 공장 건설도 하죠. 사우디에 이번에 공장 짓는다고 했죠. 여기에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 짓는다 현대차나 기아가 그럼 그냥 현대오토에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대차는 또 전기차 수요가 둔화돼도 우린 투자 안 멈춘다. 그냥 직진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요거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내년보다 내후년을 보더라고요. 일단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70에서 80% 이미 선진국은 거의 다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인데 신흥국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신흥국은 20, 30%밖에 탑재가 안 됐는데 여기서 속도가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은 25년. 근데 25년도에는 이제 현대차가 모든 차에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가올 미래죠. 예. 모든 차종에.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여기 10개 차종이 좀 적용 중인데 나머지 50개 차종이니까 40개 차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이 프로젝트 매출이 한 10억씩 해가지고 하나당 10억이에요. 400억.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차 한 대 팔릴 때마다 생산하거나 그럴 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러면 현대차가 1년에 800만 대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8천억 찍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8천억이 꽂히는 거예요. 예, 근데 25년도에는 아마 1.1조 차량용 소프트웨어만 해가지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 2,500억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현재 PER 22배. 근데 어차피 자율주행과 별개로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 지금 22배 물론 싼 건 아닙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 감안하면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급락시마다 천천히 분할로 대응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예, 단 올해 시세가 한번 너무 크게 났어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예, 대응하시면 되겠고 솔루엠 실적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깔 게 없어요. 그 전자 가격 표시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업부 있죠. 그 뭐 TV 쪽이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이나 전자 부품 이쪽도 좋았어요. 4분기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올해 연간 이익을 1,000억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보니 1,500억도 넘을 것 같고 이익률도 16%까지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경기 안 좋은데도 월마트 같은 데가 투자를 할 정도로 ESL 투자는 경기랑 무관하다. 일단 유럽과 대형 유통사 원래 중심인데 이거 이제 여기서 바뀌고 있대요. 신흥국하고 이제는 신흥국하고 중소유통사로 확장된다. 또 주요 원재료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예, 반도체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 이건 조금 약간은 좀 훼손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이익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올해보단 내년 성장은 좀 떨어지겠죠. 예. 근데 뭐 비싸진 않고요. 다만 지금 주가 또 많이 오른 상태니까 최근에 견조했던 상태니까 천천히 지금은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주가가 뭐 확 휘청인다 뭐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한번 지금 구간이 되게 애매해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굳이 막 팔 이유는 없는데 이걸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하죠. 근데 좀 빠진다면은 뭐 투자도 괜찮은데 좀 약간 어중간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KCC는 뭐 그냥 뭐 실적은 무난했고요. 예, 메탈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것만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헷갈리실 텐데 결론은 뭐냐면 이 회사 실적의 핵심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모멘티브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60%가 60인가요? 50인가? 그 정도가 실리콘에서 나와요.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실리콘의 원재료가 메탈 실리콘입니다. 메탈 실리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KCC가 좀 아쉬운 게 비쌀 때가 있었어요. 메탈 그때 재고를 많이 확보했대요. 혹시라도 공급 부족할까 봐. 그게 지금 투입이 돼요. 계속 비싼 게 지금 가격이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걸 쓰면 상관이 없는데 비쌀 때 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 가격은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지금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이게 영레깅이라고 하는데 원재료 비싼 걸 쓰는데 판가 떨어지니까 마진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그 재고가 해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년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사실 막 이렇게 되게 막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회사가 페인트도 하고 건자재도 하는데 여기는 뭐 아마 마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실리콘이 좀 괜찮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원재료거든요. 이때 비쌀 때 좀 많이 사놨나 봐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때 샀던 가격이 지금 투입된다면 좀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요런 게 투입이 되겠죠. 계속. 그러면 이익은 개선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외도 받았고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그 레이저 노칭 장비 아시죠? D&T가 2차 이제 LG엔솔에 공급을 했고요. 아마 미국 쪽에, 그리고 CIS는 이제 2차 전지 전국 공정, 뭐 코팅이나 아니면은 그 뭐죠? 이 아변 장비라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요 CIS도 누구한테 공급했는지 몰라요. 주로 LG 쪽에 예전에 많이 했는데 LG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밀로 적혀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덕산하이메탈이 내부자 매수는 아닌데 여기 증여한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이준호 회장님이 명예회장의 아드님 같아요. 이수훈 회장님한테 750만 주 자기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증여해버렸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수증을 하고 나면 주가를 이제 뭐 누를 이유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사실 긍정적이죠. 증여가 끝나면 차라리 훨씬 낫죠. 상속 이슈가 해소되니까. 아무튼 753만 주를 다 증여해버렸다. 지분율이 18%까지 올라왔습니다. KT엔진은 여기 윤종민 상무님이 3,200만원, WCP는 분리마켓사죠. 여기가 2,100만원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좀 막판에 끌어올려 가지고 마이너스 2.33,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며칠 이어져요, 이런 변동성.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제갈 길을 갈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바닥은 나왔어요. 이미 금리도 꺾였고 달러도 꺾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바닥은 나왔다. 다만 이제 어제 하루 만에 너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소극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노출될 때는 여유 있게, 지금 차라리 시장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고 그냥 오히려 좀 공부하시면서 뭐 괜찮은 게 있나, 이번 실적에 뭐 오늘도 실적 보니까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중에 제가 나중에 이제 실적 다 발표 끝나면 아마 11월 14일인가 15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함께 배우기로 한번, 저번처럼 그때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재밌는 멘트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생각인데, 네, 오늘도 실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하나투어, 크래프톤, 이노션, 뭐 클래시스, GS 리테일,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셀트리온도 오늘 실적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보다 잘 나온 겁니다. 물론 내용은 한번 내일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숫자에 더 우리가 집중할 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실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 비료 관련주가 왜 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비료 관련주, 화장품은 실적 때문에 갔습니다. 이거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왜 갔는지를. 그 다음에 HBM, 여기도 STI가 하이닉스 양이고 한미 하이닉스 양. 근데 요새 또 제우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우스도 어떻게 보면 그때 한번 우리가 배웠지만 HBM, 약간 세정 장비 그쪽이고, KC텍, PSK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워트는 뭐하는 회사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 저기 반도체 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편의점 오늘 약간 올라, 아마 GS 리테일 실적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인테리어 쪽도 오늘 일부 기업들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2차전지 셀이 그냥 폭락을 했어요. LG엔솔이 어제는 20%, 오늘은 10%. 이게 정상이 아니죠, 지금. 움직임이. 이런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그죠? 기다려야죠, 정상화 될 때까지.
2차전지주들이 뭐 사실 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이 공매도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오늘 2차전지 LNF 실적 좀 충격으로 폭락을 했지만 뭐 길게 보면 오히려 좋을 수 있죠.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가장 안 좋았습니다. 어제랑 완전히 180도 반대로 좀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섹터들도 어제 올라갔던 기업들 다 뭐 전기차 관련주나 2차전지 장비나 은행주는 이복근 금감원주도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행주 되게 주기적으로 이런 거 반복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좋으면 정부가 한마디 해요. 그 주가 또 폭락하고. 예. 그죠. 되게 희한해요. 또 하루 전에 또 올랐다가.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시고, 은행주는 또 나중에 쭉 빠질 때 내년입니다, 내년. 어차피 올해 이제 배당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투자해서 배당 많이 받는다 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 내가 은행을 배당 목적으로 살 거면은 여기서 샀어야죠. 예. 이미 지금은 아니에요. 또 오니까 내년에 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늘은 그 또 금감원장의 한마디, 예. 은행 혁신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이 주가에 부담이었고, 오늘은 다시 인터넷 대표주는 좀 빠졌고요. 엔터주 좀 빠졌습니다. 하이브는 그 넷마블이 블록딜 한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건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넷마블이 뭐 유동성 좀 확보하겠다라고 예전부터 좀 그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다만 그게 이제 어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5% 빠진 건 그 지분 매각 이슈다. 근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빠질 땐 또 빠지고 참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오늘은 다 하락 종목이 워낙 많아서 좀 부진했고, 오늘은 외국인이 주식을 좀 팔았고요. 개인이 많이 샀고, 그다음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한번 좀 살펴보면, 예, LG엔솔 급락했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에코프로는 2차전지가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남들은 다 빠지는데 혼자 올랐네요. 2차전지가 좀 이제 완전히 혼자 따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포스코 퓨체엠은 11%나 폭락을 했고요. 예, KTNG 오늘 좀 방어죠. 어느새 9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 2차전지예요.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포스코 인터, 그다음에 HMM은 이제 덴마크의 그 머스크라는 세계 1위 해운사가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 영향을 좀 받았고, LNF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SK 아이테크 다 2차전지예요. 오른 기업은 별로 안 보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좀 반등해줬고, LS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쪽이죠. 요새 사실 해상풍력하고도 연결은 돼 있지만 일부는 이제 2차전지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급락을 했고, 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은 다 2차전지랑 연동되는 기업들은 조금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장품하고 HBM 관련주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방송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거 시세 보고 있으면 자꾸 매매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기업을 선별하셔서 어느 걸 할까 요걸 계속 고민해 보세요. 가치주도 많고, 예, 내년 본다면 좋아질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뵐게요. 내일은 오전에 그 라이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 10시 10분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